며느리의 속사정 첫 번째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남편의 사랑만 믿고 시집왔건만 부려먹을 며느리로 전락할 뻔했던 한 여자의 가슴 시린 사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30대 후반의 주부 은영씨. 그녀는 결혼 후 9년 동안 명절마다 시댁에서 친정으로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시댁은 차로 2시간, 친정은 시댁에서 1시간이나 더 가야 했죠. 그래서 늘 명절 당일에는 못 가고 다음 날에나 친정 부모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의 집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식사 후 은영씨는 남편 경석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밤 운전은 힘드니까 우리 오전에 일찍 친정으로 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붙잡았습니다. 벌써 가려고? 얘들아, 밤 운전은 이 어미도 힘들단다. 저녁 먹고 가렴. 식당 예약도 해놨으니. 은영씨는 짐을 꾸려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꼭 지금 가야 해요. 그 순간 은영씨의 눈에 믿을 수 없는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있어야 할 그녀의 신발과 아이의 운동화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어머니, 제 신발이랑 애 운동화가 안 보이는데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더럽길래 좀 전에 내가 깨끗이 빨아 널어놨다. 내일이면 다 마를 게다. 은영씨는 기가 막혔지만 남편 경석씨는 그저 엄마가 외로워서 그러시는 건데 하루만 더 있다 가자며 아내를 달래기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누이 민우가 집에 돌아왔고 은영씨는 급한 마음에 화장실로 향했죠. 화장실 안에서 그녀는 차마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게 됩니다.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묻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언니 아직도 안 갔어요. 내가 왜 신경 쓰니? 내 아들이 걔네 식구들이랑 노닥거리며 웃는 거 생각만 해도 꼴보기 싫다. 이럴 때 며느리를 부려먹지 언제 부려먹냐. 은영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럴 때 부려먹는 것. 사랑과 존경으로 믿었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그녀에게 빗으로 박혔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은영씨는 조용히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갈게요. 며느리를 부려먹고 싶으셨을 텐데 죄송하게 됐네요. 시어머니는 곧 울 것처럼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아들, 내일 가면 안 되겠니? 너네 가버리면 엄마 외롭다. 하룻밤만 더 자고 가라, 아가야. 하지만 옆에 있던 시누이 민우가 의외의 말을 합니다. 오빠, 언니,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얼른 가요. 차 막히니까 지금 가야 돼요. 마침내 시댁을 빠져나온 은영씨와 경석씨 부부. 차 안에서 남편 경석씨는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엄마 외로워서 그러시는 건데 하루 더 있다 가면 어디 덧나? 모르는 소리 좀 작작해. 은영씨는 냉정하게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엄마가 며느리는 이럴 때 부려먹는 거라고 하더라. 당신이랑 우리 부모님이 노닥거리는 게 꼴보기 싫어서 친정 보내기 싫대. 그 한마디에 경석씨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음 명절. 은영씨는 또다시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그때 시누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이번 명절엔 엄마 모시고 제주도 여행 가려고요. 언니도 푹 쉬세요. 안심하던 찰나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아들, 너네도 제주도 같이 가면 안 되겠니? 라며 울먹였습니다. 은영씨는 남편의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식구 여행 경비 어머니가 싹 다 대주시면 같이 갈게요. 그 말에 울먹이던 시어머니는 말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단둘이 여행을 떠났고 은영씨는 모처럼 평화로운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며느리를 부려먹을 사람으로 취급했던 시어머니에게 던진 은영씨의 통쾌한 한방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명절은 앞으로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속사정 두 번째 이야기. 지난주 통쾌한 반격으로 시어머니를 제주도로 보냈던 주인공 은영씨.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 경석 씨는 명절이 끝나자마자 태도가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석 씨는 싸울 때마다 습관처럼 입을 닫고 아내를 무시했습니다. 연락은커녕 생활비도 주지 않았죠. 은영 씨가 애원해도 그는 할 얘기 없어라는 말만 남긴 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잠수를 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은영 씨는 시어머니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머니, 경석 씨가 생활비를 안 줘서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운 외면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니? 너희들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친정에도 말 못하고 시댁마저 모른 척하자 은영 씨는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죠. 그리고는 남편이 애지중지하던 값비싼 물건들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골프채, 명품 지갑, 벨트, 신발까지. 돈이 될 만한 물건은 모조리 중고 거래로 팔았습니다. 모아보니 제법 넉넉한 돈이 생겼죠. 은영 씨는 그 돈으로 밀린 공과금을 내고 아이들을 데리고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와 파스타를 사주었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들과 즐겁게 먹으니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과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은영 씨만의 통쾌한 승리였죠. 그날 밤 술에 취해 돌아온 경석 씨는 용서를 구했습니다. 은영 씨는 아무 말 없이 그가 좋아하는 라면에 청양고추를 팍팍 넣어주었죠.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모습이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석 씨는 잠에서 깨자마자 사라진 골프채를 발견했습니다. 내 골프채 못 봤어. 은영 씨는 담담하게 말했죠. 아, 그거? 내가 팔았는데. 이어진 경석 씨의 분노에 은영 씨는 그동안 쌓였던 서름을 터뜨렸습니다. 생활비도 안 주고 공과금도 안 주는데 그럼 어쩌라고. 치사하게 그거 조금 안 줬다고 다 팔아. 먼저 치사하게 군 건 누군데? 경석 씨는 다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이제 끝없는 평행선에 놓이게 된 걸까요? 매번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과연 이 부부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속사정. 세 번째 이야기. 남편 경석 씨에게 통쾌한 복수극을 펼쳤던 은영 씨. 하지만 그녀의 승리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골프채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경석 씨는 분노에 차올랐고 다시 입을 굳게 닫아버렸죠. 반복되는 남편의 잠수와 멈춰버린 생활비. 은영 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며칠 밤낮을 계속된 침묵 속에서 은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사과와 용서는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이었음을요. 진정으로 미안해했다면 물건 몇 개 팔았다는 이유로 다시금 자신을 투명 인간 취급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대로는 가정을 지킬 수도 자신의 자존감을 지킬 수도 없다고 생각한 은영 씨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새벽녘 아이들의 짐을 조용히 챙기고 자신에게 필요한 옷까지 몇 벌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식탁 위에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게라는 짧은 쪽지 한 장을 남기고 그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캄캄한 새벽 거리를 걸어 나왔습니다. 이 집을 떠나는 은영 씨의 발걸음은 분노가 아닌 더 이상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처절한 결심이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은영 씨의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당신의 귀한 딸이 10년 가까이 남편의 치사한 복수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을 부르르 떨었죠. 자네 내 딸하고 이혼하게. 아버지는 경석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소리치셨습니다. 그 시각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쪽지를 발견한 경석 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 은영 씨의 전화에 그는 애가 탔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텅 빈 공허함 그 자체였고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죠. 결국 경석 씨는 친정집으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애원했죠.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필요 없으니 그만 돌아가게. 그럼 애들만이라도 데려가겠네.
은영 씨 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 경석 씨는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모든 걸 잘못했어. 생활비 관리 당신이 다 해. 다시는 잠수 타지 않을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과연 경석 씨는 진심으로 반성한 걸까요? 아니면 이혼이라는 파국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거짓일까요? 은영 씨의 눈에는 절박한 남편의 모습과 함께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혼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까요? 며느리의 속사정. 네 번째 이야기. 지난주 은영 씨의 단호한 결심과 친정아버지의 분노에 경석 씨는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부부 관계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후 경석 씨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싸움이 반복될 때마다 자신을 고립시키던 잠수를 멈추고 생활비 관리 권한을 모두 은영 씨에게 넘겨주었죠. 은영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지켜보면서도 조금씩 그에게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해방감은 그녀에게 새로운 도전을 향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랜 꿈이었던 사업에 뛰어든 것입니다. 처음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억눌려 있던 재능이 폭발하듯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의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번창했고 몇 달 만에 남편 경석 씨의 수입을 훌쩍 뛰어넘는 매출을 올리게 되었죠. 이제 그녀는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과 아이들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을 이뤘습니다. 이들 부부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은영 씨의 성공 소식은 자연스레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갔고 그 소식은 평화의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영 씨를 찾아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얘야, 내 사업이 잘 된다니 참 다행이구나. 그런데 내 형님네가 지금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데 너희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오랜만에 만난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돈 요구라니 은영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경석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은영이가 힘들게 번 돈이야. 우리도 살 게 많아. 이제 형님 일은 형님이 알아서 해야지. 경석 씨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엄마가 아닌 형님을 먼저 생각하는 말이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예상치 못한 단호함에 당황했고 은영 씨는 조금이나마 경석 씨가 변했다고 믿게 되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결혼 자금을 맘대로 썼고 돈을 달라며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하는 등 온갖 횡포를 부렸던 그녀였습니다. 경석 씨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시어머니는 더욱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은영 씨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웁니다. 과연 은영 씨의 사업과 부부의 평화는 위협하는 시어머니의 소나기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속사정. 그 마지막 이야기. 경석 씨가 드디어 변했습니다. 어머니의 노골적인 돈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은영 씨의 편에 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평화는 그저 폭풍 전의 고요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자 며느리 은영 씨의 삶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사업장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손님을 끊었고 경석 씨의 회사에도 헛소문을 퍼뜨려 둘을 고립시켰죠. 은영 씨는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조종해? 이 정도 고통은 겪어봐야지.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은영 씨가 사진을 주워보니 그 안에는 낯선 남자가 경석 씨와 똑같이 생긴 어린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잉크가 번진 채로 우리 아들 경석이라고 적혀 있었죠. 은영 씨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었던 시어머니의 집착과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그 집착 이면에 숨겨져 있던 미묘한 냉정함이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두 설명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버는 것이 꼴보기 싫었던 게 아니라 그 돈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쓰일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은영 씨는 사진을 들고 경석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빠, 이 사람 누구야? 경석 씨는 사진을 보자마자 굳어버렸고 시어머니가 집에 도착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 경석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내가 애를 낳지 못해 입양한 아이지. 이 모든 돈은 내 친부모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들어갔다. 그게 뭐 어때서? 내가 얼마나 어렵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날 버릴 거냐? 경석 씨는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그를 올가매던 어머니의 집착과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알 수 없던 냉기가 한순간에 이해가 되었죠.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은영 씨는 절규하는 남편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치사한 짠돌이가 아니라 평생 어머니의 거짓말과 애증 속에 갇혀 살았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은 결국 돈이 아니라 30년 넘게 숨겨온 충격적인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경석 씨는 어머니를 찾아가 모든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은영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깊은 연민과 함께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들의 싸움은 완전히 끝이 났지만 그 끝은 행복한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갈등은 끝났지만 두 사람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가슴속의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결국 은영 씨는 이혼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함께하는 길을 택했죠. 하지만 이들의 결혼 생활은 더 이상 과거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비극적인 진실 앞에서 더욱 깊어졌지만 동시에 영원한 상처를 남겼습니다.